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지혜 어머니. 아침마다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어린이집에 차로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와도 정반대 방향에 있는 어린이집을 고집한 이유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림동 여기 앞에 어린이집 앞에서 살다가 제가 사실 도림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도 어린이집을 안 옮겼어요. 장애통합과 있는 공공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영등포구에. 또래보다 언어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를 위한 맞춤형 지도와 다양한 치료 수업 등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언어가 조금 이제 늦어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케어가 바로 이제 애하고 이제 1대1 케어 정도, 원래는 이제 3대1로 붙어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거의 아이하고 이제 밀접해서 해주시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10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왕진 씨.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들이 성향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좀 배제한다는 그런 수를 줄인다, 그런 말은 들었어요. 모든 선생님분들께서도 아이들을 너무 잘 돌봐주셔서 한 번 더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가 큽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으로 정환된다면 무엇보다 여기 다니는 아이들의 정서 안정이 걱정이 되고, 부모들은 물론 취약계층 보육에 앞장서온 선생님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도 당연히 지금 선생님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아이들은 중간에라도 다른 원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이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 다른 원으로 가서 학기 중간에 다시 적응을 한다는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잘 다니던 어린이집 앞으로 못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상황이라는 거죠. 구균진 기자,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죠. 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투자 출연 기관을 만들어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 서대문, 영등포 등 시내 7곳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지난 월요일이었던 5월 1일 위탁 운영 종료가 통보된 송파 어린이집은 오는 9월 말까지만 운영되고요. 또 나머지 다른 어린이집에도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네, 발을 동동 구르는 지금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돌봄 서비스 이용하던 이용자들,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이들, 자녀를 맡겨온 부모님들 정말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다른 곳을 당장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결정이 취재를 해보니까 교사나 학부모들과의 소통 없이 좀 일방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동안 교사들의 안정적인 처우랑 또 질 좋은 보육 환경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대로 운영이 종료되면 당장 또 신학기가 시작된 상황 아닙니까? 네. 아이를 맡길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또 다문화 가정처럼 민간 어린이집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학부모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데요.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균진 기자가 특히 이제 취약계층 학부모들 반발과 걱정이 이제 크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온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운영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민간이 운영을 하고 또 그 운영을 잘 하는지를 공공이 관리 감독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아예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진행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보육교사들도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급식 단가도 다른 곳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연장형, 장애 통합반, 다문화반 등 취약계층 보육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결정이 더 급작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사업이 종료되고도 공공돌봄이 축소되면서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또 돌봄이 필요한 다른 계층,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직접 우리 구균진 기자가 만나보고 왔다고요? 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이런 결정에 사실 장애인들이나 노인 요양 같은 다른 쪽의 돌봄 종사자들도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남 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1대1 매칭으로 일했던 민간기관과 달리 상황에 따라 2~3명씩 팀제로 일하며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오게 되면 이용자님이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 근데 이제 여기 서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서비스를 메꿔줄 수 있게끔 누구라도 가서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 민간에서 그 시간이 되게 짧은 이용자들이 있어요. 그런 뭐 한 달에 100시간이 안 되는 70시간, 8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용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서사원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되게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김 씨가 속한 성동센터는 당장 다음 달 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던 장애인 40여 명은 다른 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안 바뀐 게더 고고의 여기도 있고요. 솔직히 민간에 알고도 있어요. 근데 공공이야 민간이야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야채는 좀 누리려고 근데 그 야채가 누굽니까? 그 야채가 또 우리 다른 얘기니까 안 비싸지 이 야채이니까. 공공 돌봄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결국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정된 돌봄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선택했지만 당신들은 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죽이고 계신가요? 네, 서울시가 사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그 장애인분이 이게 과연 약자와의 동행 맞냐 좀 이런 비판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나 또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직원분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왔던 거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예산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100억 원 삭감한 68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그간 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그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시의회는 데이케이 센터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인근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런 저조한 성과는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 구조 탓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과급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기관 경고를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됐다는 것은 그 종사자들이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책임감이나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단체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있는 14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전체의 한 약 40%가 노동 조건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나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들을 월급제로 고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을 일하든 또 5년을 일하든 시급이 매년 그 해에 정해지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돌봄 노동자들의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민간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뭐 사회 서비스는 제공했을 수도 있고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그 두 가지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결론은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대책들을 내놨습니까? 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해왔던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공공돌봄의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조를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센터 계약 해지를 포함해 그간 직접 제공해온 재가 장기 요양 사업을 중단하고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긴급 돌봄 사업으로 바꾸는 등 운영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현재 12곳인 돌봄센터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민간 기관을 지원하는 거는 서비스의 형태에서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돌봄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도 사실 모자랄 판에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거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으로 내놓은 그 긴급 돌봄 쪽으로 전환한다. 이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네네.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돌봄 수요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긴급 돌봄 SOS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안에 그거를 좀 통괄할, 관리를 할 센터가 없으면은 그 자치구의 이용자들이 오히려 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네. 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라고 한 어떤 공적 임무와 책임을 부정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계자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긴급돌봄 즉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민간은 섭외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먼저 의뢰가 오거든요. 지역을 벗어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풀풀이 돌봄은 지역을 벗어나면 망하는 길이다. 지역에서 12개가 25개로 확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줄인다고 하는 건 결국 살아남지 못할 거다. 중앙정부와 시도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진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하는 거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이제 법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약했던 이 출발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잘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도 후퇴시키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정책이 더 어떻게 잘할까, 나아갈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노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긴급 돌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 노동자니까 오히려 중개하기가 쉽고 더 긴급하게 투입하기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그 돌봄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의 의존도가 좀 높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해온 공공 돌봄은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또 이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밀착 취재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